안녕하세요, 아둘바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오픈하는 TL 스로넨 리버티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 선택. 어떤 무기를 선택하고 조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메인 캐스트뿐 아니라 코덱스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배틀패스, 레벨업 패스 등 패스 상품은 구매해야 하는가? 네 번째로 무기, 방어구 강화에 아까워하지 말고 저급 아이템도 강화하자. 다섯 번째, 지역별 의뢰, 길드 의뢰, 일반 의뢰를 모두 참가하고 다양한 보상을 얻자. 여섯 번째, 장비 탁본집, 아마토이 탁본집은 무엇인가? 첫 번째 무기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7종의 무기, 양손검, 장검, 단검, 장궁, 석궁, 지팡이, 마법봉이 있고 이 중 2가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기, 보조무기의 선택을 신중해야 합니다. 각 무기에는 스킬이 있으며 베타 테스트에는 스킬북을 파밍하거나 제작하여 스킬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작자 인터뷰를 통해 오픈 때는 이게 변경되어 스킬북이 없고 레벨업과 퀘스트, 코덱스 등 컨텐츠 플레이를 통해 습득하는 형태로 바뀌어 1레벨의 스킬은 구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신중해야 하나? 스킬 1레벨을 배우는 것은 쉬우나 이를 성장시키는데 많은 재료가 들기 때문에 주무기를 도중에 바꾼다면 그동안 소모한 스킬 성장 재료를 다시 수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초반에 배우는 고급 스킬은 나중에 능력치가 딸려서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럼 무기를 바꾸고 희귀 영웅 스킬 위주로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급 스킬도 성장을 통해 일정 레벨을 성장하면 희귀 스킬로 등급을 올릴 수 있고 또 성장을 통해 영웅 스킬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스킬을 성장시키는 재료는 잘 나오지만 희귀 영웅 스킬을 성장시키는 재료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급 스킬을 성장시켜 희귀 스킬로 바꾼 뒤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능력치도 좋아져 스킬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테스트 당시 뉴월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엘리시안이라는 유저가 만든 스킬 빌더를 국내의 스나라는 유저가 한글로 번역하였는데 이를 보시면 최초 1레벨에 배우는 4가지 스킬도 성장시켜 희귀 영웅 등급으로 올릴 수 있고 능력치도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이를 성장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성장시키는 재료를 생각해보면 쉽게 무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 무기에는 마스터리가 존재하여 해당 무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무기를 도중에 바꾸게 되면 능력치를 다시 키워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렙이 50렙으로 금방 키울 수 있으므로 마스터리와 스킬을 어느 정도 성장시켰다면 다른 무기를 선택하여 다양한 무기에 대한 마스터리 및 스킬을 성장시킬 수 있으나 최초에는 2가지의 주무기, 보조무기를 선택하면 해당 무기 조합으로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 조합 및 스킬 배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퀘스트뿐 아니라 코덱스를 놓치지 말자. 먼저 코덱스는 모험, 탐사, 저항군 의뢰, 길드 의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기, 방어구, 액세서리 등은 모두 파밍뿐 아니라 코덱스, 지역 의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 방어구, 액세서리, 스킬 성장에 필요한 재료도 코덱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템 그 자체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탐사에서도 화면과 같이 단계를 밟아 진행하면서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집에서는 코덱스 알림이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여러 지역을 모험하다 보면 구석에서 빛나는 문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집을 하나씩 완료하면 유료 주화인 루센트로 살 수 있는 꾸밈 주화를 공짜로 얻을 수 있고 이것으로 베타 기준으로는 꾸미기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슷하게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코덱스에 있는
모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성장 과정에서 모두 완료하면서 진행하면 많은 아이템 재료 등을 얻을 수 있으며 놓쳐서 나중에 다시 저랩 지역으로 와서 퀘스트를 수행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사냥터에서 지나가다가 채집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면 무조건 채집하시기 바랍니다. 재료 아이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는 채집 대상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 사냥하면서 보이면 채집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배틀패스, 성장패스 등 패스 상품은 구매해야 하는가? 현재 사전 예약 상품에는 BM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성장 패스는 50렙 만렙까지 성장하면서 랩업에 따라 보상을 주는 패스로 1회 구매 시 현재 만렙인 50렙까지 추가 구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렙이 풀린 뒤에 추가 성장 패스가 나올 것이며 몇 달간은 만렙 상태로의 컨텐츠 소비를 위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배틀 패스의 경우 4주간 적용되며 4주 후에는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한 달에 19,900원으로 정액제 상품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 기준으로 아이템 제작, 강화, 스킬 강화에 필요한 재료를 이런 패스를 통해 좀 더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과금으로 해도 되겠지만 패스는 구매한다면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전 예약 패키지는 패스 외에 유료 주화인 루센트 500개, 13,750원의 가치, 꾸미기 아이템인 머리 장식과 의상, 질주 변신과 아미토이를 한 개씩 얻을 수 있는데 패스 2개의 가격과 같은 가격이므로 사전 예약 상품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했는데 또 다른 상품으로 뒤통수를 때리면, 아니면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막내야 또 속냐, 이렇게 말이죠. 사전 구매 패키지는 오픈 후 추가 상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패키지를 열지 말고 환불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니 일단 구매 후 판단하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면 사전 예약 패키지 사는 건데 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무기, 방어구 강화에 아까워하지 말자. 저급 아이템도 강화하자. 모든 아이템의 강화는 무기, 방어구, 액세서리에 따른 강화 재료를 통해 강화를 할 수 있으며 똑같은 재료라도 4가지의 확률로 강화 경험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급, 중급, 상급, 특급으로 성장 경험치 부여가 다른데 중급의 경우 30%의 확률로 나타나며 1렙 기준으로 해서 약 40%의 경험치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급 10%의 확률에 걸리면 1렙에서 2강으로 오르는데 한 방에 거의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는 실패로 인해 아이템이 증발하는 일이 없으므로 강화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템 강화는 저급 아이템을 강화하지 않고 좋은 등급의 아이템부터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TL에서는 강화 레벨을 이전시키는 전승 시스템이 있으므로 낮은 등급의 아이템도 강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승의 경우 같은 등급의 아이템에는 동일한 강화를 그대로 가져가고 상위 등급의 아이템으로 전승 시에는 4강 기준으로 약 145%, 6강 기준으로는 약 204%, 3강으로 전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등급 아이템 3강이 전승할 아이템 6강보다 옵션 등 능력치가 좋은 경우에만 전승을 시도하고 상위 등급 아이템의 강화 재료를 좀 더 모은 후에 전승 후 강화를 한 번에 시도하여 아이템 교체에 따른 능력치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각 등급별로 강화의 재료가 다르므로 고급 아이템 강화 재료를 아무리 모아도 희귀 아이템의 강화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급 아이템 강화 재료로 사용하는 장비의 강화를 한 후 전승을 통해 강화 재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별 이벤트, 길드 의뢰, 일반 의뢰를 모두 참가하여
다양한 재료 등 보상을 얻자. 메인 퀘스트 외에도 지역별 이벤트, 길드 의뢰, 일반 의뢰 등에 참가하여 다양한 아이템, 강화 재료, 제작 재료 등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뢰는 마을의 의뢰 관리인을 찾아가면 의뢰를 수행하고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에는 아이템 제작 레시피, 제작 재료, 아이템 스킬 강화 재료 등 다양한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의뢰는 11렙 이상부터 수행할 수 있으며 모험 코덱스 3막 진행 중에 최초로 개방됩니다. 의뢰는 레벨에 따라 최대 4개에서 5개까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같은 지역이나 몬스터가 겹치는 의뢰를 한 번에 받아서 수행하면 보다 빠른 의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수락할 때는 의뢰 계약권이 소모되지만 일정 시간마다 충전됩니다. 충전이 되지 않더라도 몬스터 사냥 등을 통해서 의뢰 계약서를 습득하게 되면 추가로 의뢰를 받을 수 있으니 사냥 시 얻은 의뢰 계약권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길드 의뢰는 길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뢰 수락 및 변경은 길드장이나 참모관만 가능합니다. 길드 의뢰는 굉장히 많은 몬스터를 잡아야 하고 시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드원들이 힘을 합쳐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길드 의뢰의 경우 일부 길드원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승하게 되면 보상은 길드원 전체가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순위 안에 들려면 모든 길드원이 힘을 합쳐야 가능합니다. 지역 이벤트는 오픈필드에서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아이템을 수집하여 순위를 다투는 경쟁 컨텐츠입니다. 연대기를 완료하면 하단에 표시된 지역 이벤트들이 활성화됩니다. 지도의 일정표 버튼을 누르면 지역 이벤트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벤트는 등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이벤트는 평화지역과 분쟁지역으로 구분되며 분쟁지역에서는 유저 간 전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오픈되는 지역 이벤트는 평화지역이니 걱정 없이 임해도 되며 나중에 이벤트 일정을 보고 분쟁 이벤트일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유저 간 전투가 싫으신 분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평화 이벤트에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길드 지역 이벤트도 있어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이벤트와는 달리 재미있는 경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비 탁본집, 변신, 아미토이 탁본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비 탁본집은 예전 리니지 라이크와는 달리 캐릭터의 능력치가 아니라 상위 장비 재료 및 스킬 강화의 재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상위 장비 레시피나 재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장비의 레시피 등이 포함된 탁본집은 확인을 통해 필히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미토이 탁본집은 수량 탁본집과 매칭 탁본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량 탁본집은 수집한 수량에 따라 능력치를 얻을 수 있고 매칭 탁본집은 특정 아미토이를 세트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수집한 수량의 경우 게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아미토이만으로 맥스를 만들 수 있으며 일부 이벤트, 패스에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하면 별도의 확장형 아미토이 구매 없이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매칭 탁본집의 경우에는 BM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확장형 아미토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많은 가금으로 큰 이득을 얻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이라 무과금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구동형 패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서비스에 비해 아미토이 탁본집은 경험치, 무료 재화 획득량, 아이템 드랍률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가 되지만 계속적으로 무료 아미토이만으로 탁본집을 완료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변신 탁본집은 질주, 활공, 수영 등 육해공에서의 변신에 대한 수량 탁본집으로 스태미나 관련 옵션과 몬스터 종류별 데미지 감소 등 캐릭 간 PVP에 해당하는 능력치 상승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으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변신 아미토이만으로 탁본집을 구성한다면 유저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상에는
TL은 돈을 벌기보다는 글로벌로 파일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구독형 패스가 핵심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름, 겨울, 명절 등 시기에 따른 꾸미기 아이템 등을 통한 추가 매출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미토의 변신에 등급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자기 취향인 것이 나온다면 해당 제품만 구매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올 모바일 게임이 BSS, 프로젝트 G, 아이온2 등 많이 있으므로 모바일 게임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고 PC, 콘솔 부분은 글로벌을 위해 구독형 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파일을 늘린다면 BM은 그대로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TL은 그 시작점으로 아마도 유저 친화적으로 최대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초에는 콘솔과 스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시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소니와의 제휴에도 이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NC게임은 예전 PC게임일 경우에는 게임성 등 많은 점에서 인정받았던 회사였던 만큼 이번 게임은 제대로 나와서 모든 사람이 즐겁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스타에서도 목요일 첫날에는 사람이 작았다고는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었고, 이런 관심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NC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오픈 첫날부터 생방송을 통해 게임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제 처음 유튜브를 하다 보니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면 성장하는 모습으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